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2022년 10월 31일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한 줄 명언은 너 자신 이외에 너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없다. 에머슨. 네. 제가 방송하기 전에 그제죠. 토요일날 이태원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가지고 방송 전에 참 일어나지 않아야 될 그런 사고가 일어나서 상당히 마음이 아프고 또 감사스마일도 안타까운 희생자분들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먼저 빌고 사고 피해자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방송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지만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빠시옹의 세상답사기 빠시옹 김학렬님의 블로그 포스팅 향후 서울 수요를 가장 많이 가져갈 고양시 덕양구의 주거벨트를 소개합니다. 방송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먼저 부탁드리고요. 제가 삼성벨트 부동산 전문가, 창릉 3기 신도시 부동산 전문가라고 제가 스스로 자칭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물론 제 스스로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싶어서 또 이야기를 또 드리는 거고요. 또 삼성에서 부동산을 갖다가 같이 병행해서 공인중개사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쪽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있다라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2년 전에 빠숑님을 모시고 그때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빠숑님께서도 이 덕양구 특히 삼성벨트, 창릉천 벨트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향후 10년간 고양시의 덕양구를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수요를 가장 많이 가져갈 입지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서울보다 더 살기 좋은 그런 입지가 될 것이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고요.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일자리도 크게 증가하고 교통도 기가 막히게 좋아지며 무엇보다도 양질의 대형 주거벨트로 꽉 찬 지역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고 최고 인기 신도시인 일산보다 지금 현재 1기 신도시인 일산 그리고 3기 신도시인 창릉 그러니까 일산보다 서울에 10km 이상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물리적 거리도 가깝고 더 나가서 이제 일산은 구축이지만 창릉이라든지 삼성벨트는 거의 신축이다, 준신축급이다라고 해서 고양시 덕양구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부터 주목해야 될 10개 주거벨트를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 드렸던 이 창릉천 벨트, 창릉천을 따라서 내려가는 지축지구부터 삼송지구, 머능지구, 창릉 신도시 향동지구, 덕은지구, 그리고 화정지구, 능곡지구, 행신지구까지 해서 빠숑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네요. 첫 번째로 덕양구 화정동 일원에 있는 화정지구, 덕양구의 원조, 쉽게 말해서 원조 대장 지역이다. 덕양구를 갖다 논할 때 화정을 갖다가 빼고는 논할 수 없을 정도로 화정이 스타트를 끊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고요. 대곡 역세권 개발과 GTX-A 개통의 최대 수혜 지역이다. 특히 내년에 대곡 소사선이 열리게 되면 대곡 역세권하고 가까운 별빛마을과 옥빛마을을 갖다가 주목하시라고 빠숑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능곡지구, 화정지구의 확장지역인데 이제 가장 가격이 저렴한 매력이 있는 곳이다. 제가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넘어가는 거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제가 블로그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행신지구, 화정 능곡지구의 확장지역이면서 쾌적한 환경이 최대 장점인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창릉 3기 신도시 바로 옆쪽으로 지금 이제 창릉 3기 신도시가 행신 바로 옆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앞으로 창릉 3기 신도시가 개발됨에 따라서 반사 이익을 갖다 보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요. 네 번째로 덕양구 삼송지구, 감사스마일도 삼송의 삼송역 주변에서 이제 삼송 미소부동산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송에 대해서 뭐 애착과 그 다음에 더 많은 또 이곳에 대해서 또 편차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은평 뉴타운에서 제가 부동산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삼송에 처음에 그런 개발할 때부터 여기를 갖다 정말 많이 다녔기 때문에 정말 많이 알고 있고 덕양구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을 꼽으라고 하면 빠숑님은 삼송지구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릉천과 스타필드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는데 저는 앞으로 이제 삼송역 주변으로 해서 신분당선 사업구 연장에 또 긍정적인 소식이 있기 때문에 삼송의 그런 비상을 갖다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덕양구 원흥지구. 지금은 이케아 말고는 특별한 메리트가 없지만 창릉 신도시가 개발 완료가 되면 가장 뜰 지역이다.
제가 생각했을 때 삼성도 앞으로 좋아지겠지만 원흥지구는 앞으로 이제 5, 6, 7단지를 비롯해서 3, 4단지도 창릉 신도시가 개발됨에 따라서 상당히 앞으로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특히 GTX-A 창릉역과 가까운 6단지라든지 7단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더 많은 저는 그런 좋은 영향을 아파트가 받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여섯 번째로 지축지구. 은평뉴타운과 삼성지구를 연결해주는 중간 입지다. 삼성의 스타필드라든지 은평뉴타운, 롯데몰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입지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최신식의 아파트, 물론 덕은도 있지만 상권과 주거가 완벽하게 지금 갖춰져 있고 또 배후에 또 3마리의 그런 또 배후를 또 갖고 있는 그런 지축지구. 감사스마일이 삼성 원흥 지축 향동 덕은 화정 행신을 갖다 다 포함해서 제가 가장 미래 가치를 갖다 높게 평가를 하는 지축지구입니다. 지축지구가 그러니까 제가 좋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 10가지를 제가 유튜브에 한번 이야기 드렸는데 제가 그 영상도 한번 링크에 담아 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7번째로는 향동지구. 은평 수색 증산 뉴타운과 창릉 신도시의 사이에 입지해 있는데 지금은 섬 같은 곳이지만 창릉 신도시 개발 완료 후에는 가장 부각이 될 지역이다. 감사스마일 생각도 그렇습니다. 창릉 3기 신도시가 완성이 되면 정말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 향동도 이제 고양선이라든지 특히 이제 상암 수색이 확장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해서 상업지역이라든지 모든 것이 갖춰지기 때문에 상당히 미래 가치가 높은 곳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지축과 향동과 덕은 이 세 곳이 제가 생각했을 때 상당히 앞으로 미래 가치가 있는 곳이다. 특히 이제 향동과 덕은은 현재 지하철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는 좀 약간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자차 접근성이라든지 대중교통 버스 접근성은 서울 접근성은 어떤 곳보다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번째로 덕은지구. 마포구 상암지구 수요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입지인데요. 한강 조망이 되는 거의 유일한 고양시 덕양구 아파트 지구고요.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성만 보강되면 참 매력적인 곳이다. 원종 홍대선이 아마 이제 내년쯤에 어느 정도의 이제 그런 계획들이 구체화된다라고 하면 착공이 빨리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2024년, 2025년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아마 2030년 전후로 해서 지하철이 개통될 거라고 저는 전망을 하는데 지하철 개통이 되더라도 그 되기 전에 아무래도 이제 대중교통으로 다니기는 불편한데 지금 버스 노선이 확충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또 여러 가지의 그런 대중교통이 보완된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또 강변북로하고 강변북로에서 양재 고양 고속도로를 해서 또 앞으로 지하화 고속도로가 또 연결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제가 생각했을 때 또 국방대학교 부지도 좀 개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해서 앞으로 상당히 유망한 지역이고 특히 상암 수색을 갖다가 배후로 두면서 거의 덕은은 서울 생활권이다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또 앞쪽으로 해서 업무지구에 이제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상업지역이 다 완성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까지 병행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좋을 그런 지역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특히 또 한강 조망이 되는 유일한 아파트다 보니까 또 한강공원까지 걸어서 다닐 수가 있고요. 대덕 야구장뿐만 아니라 한강 생태공원이라든지 마포에 있는 노을숲공원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공간들을 도보로 다닐 수가 있다는 큰 메리트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9번째로는 가장 핵심 포인트인 덕양구 창릉지구. 고양시 덕양구가 그동안 일산 신도시에 밀렸던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 부분적으로 개발된 택지지구가 이제 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창릉천 벨트에서 퍼즐이 맞춰졌는데 그게 창릉 3기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덕양구에 있는 삼성 원흥 지축 향동 덕은 이 5개에서 물론 화정 행신 능곡까지도 해서 이제 8개에서 마지막으로 9개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이 모든 게 퍼즐이 딱 들어맞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만약에 조금 더 확장이 된다라고 하면 화전과 현천동 쪽으로 해가지고 더 창릉 아래쪽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모든 택지지구가 연결이 되고 그 이후부터는 일산 신도시가 부러워할 만큼 진정한 서울 수요 입지가 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빠숑님께서 전망을 하셨는데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물 한 잔만 마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보시게 되면 이 덕양구의 모습이 어떻게 비치시나요? 물론 전체적으로 이제 이 고양시의 모습이 가오리처럼 보인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저는 반대로 이쪽 부분을 이제 북한산을 머리로 놓고 본다고 하면
그러니까 날개를 갖고 있는 독수리 모양처럼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북한산 쪽에 있는 머리 방향이 종로 쪽 방향으로 해가지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풍수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입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지축부터 시작해서 삼송, 그리고 아래쪽으로 원흥, 그리고 이제 향동, 아래쪽으로 이제 덕은까지 이렇게 지금 갖춰져 있는 이 택지지구에서 이제 원당과 화정 행신까지 다 같이 연결되는 이 덕양구의 앞으로 미래 가치는 정말 좋아질 것 같고요. 내년에 대곡 수서선이 연결되면 물론 서해선 쪽으로 해서 연결되는 뭐 일산, 경의중앙선 라인도 상당히 좋겠지만 3호선 라인도 연결되는 일산과 그리고 삼송, 그리고 원당, 화정에 있는 분들도 앞으로 정말 좋아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체감을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감사 스마일이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이제 고양시 특례시가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먼 곳에서 찾을 필요가 없이 창릉만 정말 자족과 배우가 갖춰질 수 있는 그런 명품 신도시로 개발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일기 신도시 재건축과 재개발은 정말 물 흐르듯이 그렇게 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양 특례시가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노출이 많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보지 않았는데 그 영상을 꼭 한번 보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빠숑님이 몇 년 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덕양구를 주목해라. 미래에 이제 변모할 그 10대 입지 중에서도 덕양구가 들어가 있는데 아직까지 덕양구는 그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갖다가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북에 있고 그리고 택지지구로만 연결되다 보니까 직장이라든지 거의 베드타운 개념으로 상당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향후 10년,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 정말 창릉과 더불어 가지고 이 삼송 창릉천 벨트, 덕양구 벨트는 정말 모든 우리나라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입지가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 바로 옆에가 이제 은평구라든지 그 다음에 강서구 그리고 마포구까지 서대문구까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의 서울 인서울과 같이 붙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 광명과 하남 그리고 뭐 다산, 별내, 구리보다도 훨씬 더 좋은 그런 신도시가 되지 않을까, 메가 신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 여파로 이제 1기 신도시가 3기 신도시랑 같이 이제 협업하고, 그 다음에 1기 신도시에 있는 일산 테크노밸리와 3기 신도시에 있는 창릉 테크시티가 같이 정말 시너지가 된다라고 하면 정말 판교 못지않고 성남 못지않은 그런 고양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 시발점이 내년 2023년에 대곡 수사선이 개통을 하면서 그게 이제 스타트가 되고, 2024년에 이제 GTX-A가 개통을 할 거고요. 2025년에 이제 서울 광명간 고속도로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면, 지금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를 이용했을 때도 파주가 너무 가깝잖아요. 반대로 이제 이쪽에서 방화대교 쪽에서 남고양 IC 쪽에서 이제 광명까지, 광명에서 이제 수원까지 연결되는 그런 서해선, 서해안 쪽에 있는 그런 것들이 이동하는데 상당히 쉬워질 것이고, 반대로 고양시를 찾게 되는 분들도 이제 대곡 수사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고양, 그 다음에 광명 서울 고속도로를 통해서 이렇게 이동을 갖다 많이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합니다. 오늘 그 빠숑님께서 서울 수요를 가장 많이 가져갈 고양시 덕양구의 주거벨트를 소개한다라고 했지만, 저는 향후 향후 서울만큼 가장 좋을 그런 주거벨트다라는 말씀을 오늘 자신있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이야기 드렸던 이태원 압사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정말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정말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고 피해자분들이라든지 또 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고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스마일TV 애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